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절대로 사면 안 되는 전원주택 10가지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 하나면 다른 영상 안 보셔도 됩니다. 전원주택에 관심이 있거나 차후 전원주택 매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전원주택의 장단점을 미리 알고 준비하면 보다 행복한 전원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도시나 타시나 외지에서 생활을 하다가 보면 또 나이가 들다 보면 고향이나 시골에 가서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또 취미생활을 즐기고 모든 걸 내려놓고 자유와 더불어 여유롭게 전원생활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 중에 세컨하우스로 전원주택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전원주택을 공부하고 선택하는 것이랑 모르고 선택하는 것이랑 그 결과는 많은 차이가 납니다. 사람이 경험이 있으면 방향과 도착 지점을 알 수 있습니다. 좋은 전원주택을 발견했어도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사면 안 되는 전원주택 첫 번째, 집 입구가 도로인지 사도인지 확인은 필수 사항입니다. 매입하시기 전에 이 도로가 사도로 해가지고 전원주택을 지어졌는지 아니면 지적도상 도로가 되어 있는 도로를 가지고 전원주택으로 지어졌는지 필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일부 많은 전원주택들이 토지사용 승낙서 도로 부분에 있어 가지고 토지사용 승낙서를 가지고 집을 짓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정말 골치 아픈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토지 소유주가 계속해서 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면 괜찮은데 이 토지 소유주가 어떤 조건에 의해 가지고 토지를 팔고 떠났을 경우에는 다시 지금 현재 전원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한테는 도로 사용 승낙을 하고 있지만도 그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전원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도 현재 바뀐 소유주하고 토지 사용 승낙서를 다시 작성해야 됩니다. 또 그 길을 현재 토지 소유주가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비용을 주고 다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야 됩니다. 내 도로에다가 앞전 토지 소유주는 괜찮았는데 지금 토지 소유주가 말뚝을 박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이런 경우는 정말 미칩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환장합니다. 그래서 전원주택 부지를 구입하실 경우에는 맹지인지 사도인지 지적도상 도로인지 건축 허가가 날 수 있는지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전원주택 단지로 구성된 집입니다. 전원주택 단지로 구성된 집은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옆집 간의 소음도 있고 또 사생활 침해도 있고 이웃 간의 갈등도 있습니다. 도심에 있는 아파트에 와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전원주택들이 바짝 붙어 있기 때문에 불편한 단점들이 많이 생깁니다. 일단 첫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나 자신은 사람을 잘 사귀고 친화력이 있다고 해도 옆집과 사이좋게 지내면 좋은데 사실 지내다 보면 다 마음 같지 않습니다. 어떤 일로 인해 가지고 틀어지게 되고 또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됩니다. 이웃지간에 원수가 되는 순간은 한순간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방 안에 틀어앉아 막걸리 한잔 하면서 신세 한탄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인들이 놀러와도 마음대로 돼지고기 하나 구워 먹기 힘들 때도 있습니다. 냄새 난다고 싸우기도 하고, 또 애완동물 이럴 때는 또 미칩니다. 애완견을 키우는 분들은 반려동물이라고 가족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반려동물에 대한 어떤 의견을 가족 같은 반응을 일으킵니다. 조용한 강아지는 그나마 괜찮습니다. 하루 종일 짖는 개가 있다면 그건 정말 스트레스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옆집에서 닭을 키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나마 암탉은 좀 괜찮습니다. 수탉은 아침마다 웁니다. 시도 때도 없이 리듬을 타고 물고 있습니다. 나는 잠을 좀 더 늦게까지 자야 되는데 새벽마다 매일 울어제끼면 정말 갑갑합니다. 이럴 때는 정말 닭모가지 비트는 그런 상상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인간관계도 바짝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거리를 둘 때 오래갑니다. 약간 떨어져 있어 보이는 적당한 선을 지키는 그런 위치에 있는 주택들을 고려하는 게 사생활 보호도 되고 모든 부분에서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해모시설입니다. 우리가 해모시설은 일단 집값이나 땅값이 차후에 매매를 생각할 때에 굉장히 불리하게 적용이 됩니다. 해모시설의 종류를 살펴보면 냄새가 아주 지독한 돈사, 축사는 그나마 괜찮습니다. 소음이 매우 심한 사격장, 공포감을 유발하는 공동모지, 봉안당, 환경훼손을 유발하는 쓰레기 매립장, 소각장, 이런 해모시설물이 있다면 심각하게 고민해서 결정 내렸어야 됩니다. 가장 현명한 방법은 주변 1km 이내를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평생 살아야 될 집이고 또 어떤 일이 생기면 팔아야 될 경우 집값의 하향을 시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해모시설은 아니지만 가수원과 논입니다. 시골 전원에 가면 논, 밭, 가수원들이 참 많습니다. 밭은 그나마 괜찮습니다. 그런데 가수원 또는 논은 과일을 키우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많은 농약을 뿌려야 됩니다. 그 농약이 바람을 타고 내 집 창문이나 또 현관으로 다 들어오게 됩니다. 농약 냄새는 상당히 강하고 우리 인체에 매우 유해한 그런 물질입니다. 가수원 규모가 크면 클수록 더 많은 농약을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맑은 공기, 맑은 물 마시러 내려왔는데 유해 성분이 가득한 농약을 들이키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환장합니다. 가수원 못지않게 논도 농약을 많이 뿌려 재배를 합니다. 밭은 그나마 덜합니다. 논은 농약도 문제지만 여름에 봄, 여름 개구리 울음소리, 특히 여름에는 많은 개구리들이 울어댑니다. 그 소리가 엄청 크게 들립니다. 그 소리를 직접 자면서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사람이 아파트 층간소음, 윗집 소음 때문에 일상생활이 중단되고 계속 소음만 신경 쓰이듯이 개구리나 기타 다른 소음도 한 번 꽂히면 그게 엄청난 스트레스가 됩니다. 왜냐하면 시골은 도시와 다르기 때문에 주변 환경이 매우 조용합니다. 적은 소음도 크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꼭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방향이 좋지 않는 집입니다. 전원주택의 경우 방향은 매우 중요합니다. 제일 좋은 방향은 모두들 아시다시피 남향입니다. 그 중에도 남동향이 제일이지만도 남향도 괜찮습니다. 북향은 아무리 조망이 좋아도
무엇이 문제가 되냐면 기운 자체가 음침합니다. 그 이유는 하루의 절반 이상이 해가 안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집 내부에 곰팡이도 생기고 겨울에는 갤로 같은 것이 심하게 생깁니다. 무엇보다 난방비가 폭탄입니다. 사람도 집도 햇빛을 받아야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가 있습니다. 전원주택을 사시는 경우 방향을 확인하지 않고 멋진 주변 공간의 유혹에 흔들려서 좋지 않는 방향의 집을 구매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방향은 절대 신중을 기해 가지고 선택하셔야만 됩니다. 6번째, 독특하게 지어진 집입니다. 개인 사정에 연해 가지고 또 돈이 급한 상황이 생기면 전원주택도 횡금화해야 될 경우가 생깁니다. 독특하게 지어진 집은 나중에 매도하기가 힘들다고 봐야 됩니다. 환급성이 급격히 떨어지고, 왜냐하면 독특하고 특별하게 지어진 집들의 특징은 실용성보다 편리함보다 디자인적인 부분을 강조하고 또 그런 부분을 우선시해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이지 않고 특별한 건축 자재를 쓴다거나 외형이나 내부 구조가 특별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은 집 구조 그리고 많은 부분에 연관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집을 지을 때에 건축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집을 유지 관리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게 투자됩니다. 또 집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본인이 직접 해결해야 될 수도 있지만도 아무래도 이런 특별하게 지어진 집들은 수리함에 있어 가지고 도시에 있는 전문 업체를 불러야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악순환에 시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독특하게 생긴 특별한 집을 매매하실 때는 한 번 더 깊이 고민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7번째, 단열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집입니다. 전원주택에는 단열이 심장과도 같은 부분입니다. 단열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여름에는 춥고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습합니다. 단열재의 종류에 따라서 비용도 천차만별입니다. 결과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겉모습은 멋지고 화려한데 생각보다 주택의 가격이 주변 시세에 비해 저렴하게 나왔을 때는 더 꼼꼼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을 구매하시기 전에 반드시 단열재와 어떻게 시공했는지에 대해 가지고 확인하셔야 됩니다. 겨울철에 난방이 잘 되는지, 난방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간단하게 단열 확인 방법으로는 현관문 틀이나 창문 문틀에 물이 생기고 눅눅하다면 단열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지만 단열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 돌다리를 두드리듯이 잘 살펴보시고 결정하셔야 됩니다. 8번째는 계단이 많은 집입니다. 거실에 계단이 있을 때는 따뜻한 공기가 2층으로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거실 계단은 오픈되어 있는 천정과 함께 만들어진 계단입니다. 열 효율에 매우 신경이 쓰이는 곳입니다. 또한 1층에 거실 옆에는 주방이 있기 때문에 거실 계단을 통해 가지고 냄새가 2층으로 타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환기 시설을 잘 검토해야 됩니다. 계단은 인테리어 효과는 있습니다. 공간 분리도 되기 때문에 1층은 주방, 거실로 사용하고 2층은 침실로 사용을 많이 합니다. 이 부분은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될 상황 중에 하나입니다.
젊음과 열정, 건강을 유지한 채 지속적으로 살아가면 괜찮은데 세월이 흘러가게 되고 나이가 들고 기력이 떨어지면 허벅지의 근육도 빠지고 무릎, 허리 등 안 아픈 곳이 없습니다. 건강하지 않을 때는 계단이 참 문제가 됩니다. 특히 중환병에 걸려서 퇴원 후에 집에서 생활해야 되는데 환자가 매일매일 오르락내리락 하는 상황을 상상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전원주택을 생활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1층에 안방이 있고 주방, 거실이 있으면 거의 2층에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손님들이 왔을 때나 2층을 쓸 수 있도록 해줍니다. 계단이 많은 주택은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를 힘들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꼼꼼히 체크하셔야 됩니다. 9번째는 지하수입니다. 상수도 개발의 장단점은 일단 가뭄이 들어도 물이 마를 염려가 없습니다. 상수도는 수질 검사를 하지 않아도 되고 편안하게 식수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수도 개발은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수도사업소에 공사를 신청해야 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토지 진입로까지 수도 배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을 경우라면 수도 배관이 지나올 경로를 땅을 파야 하기 때문에 모든 관련되어 있는 토지에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쉽게 토지주의 동의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알아두셔야 될 것은 전원주택하고 집을 지을 때에 도로에 상수도가 깔려 있으면 아주 구입 조건이 좋은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있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지하수를 선택하게 됩니다. 지하수는 장점은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마칠 수가 있고 물을 퍼올리기 위한 전기요금 발생은 하겠지만도 장점이 단점에 비해 많은 단점들이 있습니다. 지하수 개발을 통해 가지고 물이 나오더라도 지하수의 양이 자신이 원하는 만큼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지하수 개발을 통해 가지고 나오는 물이 깨끗하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려면 수질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그 여부에 따라서 식수로 사용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판단하게 됩니다. 제일 단점은 가뭄이 있으면 지하수의 물 수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물 사용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생수를 사서 음식과 식수는 해결한다 하더라도 샤워나 설거지, 특히 화장실을 사용하는데 대소변을 보고 물을 내리는 것이 정말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환장합니다. 이런 단점들의 리스트가 있기 때문에 고려 사항이 됩니다.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10번째, 가족 수에 비해 가지고 너무 큰 집입니다. 도시에서 정년에 퇴임하거나 사업을 그만두고 전원 생활을 하려고 내려갔을 때는 좁은 아파트에서 벗어나서 큰 집에서 생활하고자 하는 그런 로망을 가지고 누구나 꿈꾸는 희망을 가지고 전원주택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거치대와 행식이 중요시하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주택의 크기가 성공의 척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도시에서는 비싼 집값 때문에 평소에 작은 집에 살다가 시골의 넓은 마당에서 2층, 3층으로 된 큰 집에서 생활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불편한 리스크를 안고 살아야 됩니다. 청소나 유지보수, 관리,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난방비는 폭탄입니다. 작은 집의 장점은 무엇보다 건축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집의 크기를 줄일 만큼 설비, 인테리어에 투자되는 비용을 더 가감하게 줄일 수도 있습니다. 양보다 질을 중요시 하시길 바랍니다. 편리성을 극대화하는 효율적인 집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작은 집은 청소도 쉽고 또 공과금도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난방비의 효율성도 좋습니다. 큰 집과 작은 집을 비교하셔서 본인에 맞게 지혜롭게 결정하시면 됩니다. 큰 집이든 작은 집이든 전원생활의 목적은 행복한 힐링입니다. 전원주택에 있어서 고려해야 될 사항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전원주택을 택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불편함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이 일상생활에 많은 부분 불편함을 준다면 꿈꿔왔던 전원생활은 현실의 벽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선택부터 현명해야 됩니다. 꼭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